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자,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켈란 스노우보드 라이더 김은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왁싱을 같이 해볼 거예요. 왁싱. 지난번 방송에서 굉장히 스노우보드에 대해서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폭발적인 채팅과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막 정신없이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한 번에 질문을 해주셔서 다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러긴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그날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왁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왁싱에 대해서 왁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왁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왁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제 스노우보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스노우보드 왁싱은 왜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근데 가장 우선 큰 거는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유막을 입자에 비어있는 입자에 기름을 채워서 유막을 형성시켜서 활주성을 높여준다의 제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일 목적.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하면 건조해지는 거를 방지해서 조금 베이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정도? 근데 요거는 큰 이유는 아니지만 베이스의 수명 연장과 데크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죠. 전혀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건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계속 물론 습기라는 거에 더 장비는 안 좋지만 계속 건조해져 있는 상태도 베이스에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왁싱을 해볼 건데 왁싱을 하면 뭐가 좋은지 왜 하는지 그냥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하고 해야 되는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뭐 그런 걸 찬찬히 얘기해 줄 건데 뭐에 좋은지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자, 왁싱을 하게 되면 도대체 왁스가 베이스 표면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드에 흠이 덜 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오래 쓸 수 있죠. 내구성이 좀 생기죠. 건조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빨리 닳아 없어질 게 한번 막을 코팅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죠. 적어도 그 코팅이 벗겨질 때까지는. 이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베이스 쪽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요건 뭐냐면 무수한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무수하게 작은 구멍들이 입자에 뽕뽕뽕뽕뽕뽕뽕뽕 나 있는 거죠. 뽕뽕뽕뽕뽕뽕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들이 마찰력을 생성시켜서 눈을 붙잡으니까 눈이 이 사이에 끼고 하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 이 왁스를 채워주는 거죠. 기름 성분이 많은 왁스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뽕뽕뽕뽕뽕 있는 구멍이 단위 면적당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입자가 더 곱겠죠. 큰 구멍이 하나, 두 개 있을수록 거친 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숫자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신터드라는 곳에서 나오는 베이스를 신터드 뭐 몇천 이렇게 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미세하고 곱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빠르겠죠. 그러면 베이스가 그렇게 고운 베이스일수록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리적인 법칙이니까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잃어요.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내구성이 떨어지죠. 아주 입자가 곱기 때문에 그만큼 무릅니다. 물러서 빨리 닳아 없어져요. 마찰에 의해서. 대신 거친 아이들은 느리지만 좀 내구성이 강하죠. 오래 몇 년씩 써도 짱짱하죠. 아무런 느낌도 없죠. 그런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해머데크라든지 이제 고가의 데크들, 신터드 막 7,000 이상 9,000 뭐 나노 베이스 또는 그라파이트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 베이스들은 빨리 닳아 없어집니다. 빠른 대신 입자가 고우니까 부드러우니까 빠른 대신 약해가지고 빨리 닳아져요. 그래서 타다 보면
베이스는 달아 없어지고 금속인 엣지만 남아서 베이스보다 엣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도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게 자주 왁싱을 해서 표면에 코팅을 해주는 방법. 적어도 코팅이 벗겨질 때까지는 베이스는 상처를 안 받는 거죠. 네, 그런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왁스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다리미를 이렇게 생겼죠. 다리미를 켜야죠. 다리미를 켜고 예열을 시킬게요. 이제 다리미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구멍 뽕뽕뽕 나 있는 스팀 다리미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거보다는 이렇게 평평한 다리미를 쓰면 되는데, 근데 가정용은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가 않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옷 다리는 용어인데 이렇게 왁싱 전용 다리미는, 전문가용 다리미는 보면은 140도 이상, 160도까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이얼이 이렇게 조그 셔틀이 달려 있어서 160도까지도 가능해요. 보통 120도에서 140도 사이 정도로 쓰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고운 베이스, 입자가 곱고 더 고가의 베이스들일수록 온도를 너무 높이기보다는 조금 낮춰서 하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약하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편하게 쓰는 베이스, 일반적인 베이스는 한 120도에서 140도 사이 정도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럼 130도에다 놓고 할게요. 왁싱은 대부분 얼마가 드나요? 어떤 게 얼마가 드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요거는, 오늘은 요 왁스 그냥 스틱 일반 왁스 쓸 거예요. 왁스도 이제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나뉘기는 하는데요. 뭐, 파라핀 성분, 뭐 불소 성분 그런 게 많이, 이제 불소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이제 금액도 올라가고 이제 좋은 왁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비싼 왁스를 써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려면 그냥 저렴한 왁스를 사서 자주 하시는 거를 더 권장드려요. 자주 하시는 거. 실질적으로는 왁스 해도 이 사이드 쪽,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면은 한두 시간이면 다 달아 없어져요. 몇 번만 타면, 두세 번만 타면. 가운데는 남아있지만, 베이스의 가운데는 남아있지만 사실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비싼 거를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너무 비싸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왁스를 자주 하는 거를 차라리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열이 되면 왁스를 여기에다가 묻히게 됩니다. 베이스에다가. 자, 어떻게 묻히냐고요? 이렇게 묻히면 돼요. 이렇게. 농담이고요. 자, 왁스를 다리미에다가 대서 이렇게 대서 녹아서 다리미를 똑똑똑똑 왁스를 똑똑똑똑똑 베이스면에 떨어뜨려서 먼저 이렇게 골고루,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돼야 되니까 또 적어도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덮일 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나중에 스크래핑 할 때 계속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인다. 보이시죠? 표면에 이렇게 촛농이 떨어지듯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날? 네? 와도 돼요. 안 될 거 있나요? 화요일날 와도 돼. 지금 여기 떨어진 게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네, 샵에 뭐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자, 이제 요 왁스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 바를 거고, 열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의 구멍에 왁스를 침투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냥 위에 바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열을 이용하면 더 침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가끔 뭐 이렇게 뭐 액체 왁스나 그런 거 위에 바르시는 분들인데, 일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라이딩용.
대회 직전에 너무 안 미끄러진다거나 그럴 때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렇게 침투를 시키면 적어도 몇 분의 라이딩 동안은 왁스가 표면에 남아있죠. 일단 이제 베이스를 다리미를 이용해서 베이스에 왁스를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면서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구멍 입자마다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열을 이용해서 왁스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요, 왁스가 다 녹고 안에까지 다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뜨거운 열이, 100도가 넘는 열이 베이스 뿐만이 아니고 안에 코어까지 침투를 하고 탑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어의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어가 뒤틀리거나 상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서 오래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같은 힘과 같은 시간에 지나가면서 침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왁스를 할 때 뭐 이렇게 옷 다리듯이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주름을 피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름을 피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전체적으로 같은 시간에 열이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왁스를 하고 나서 다리미를 떼고 나서 밑에 탑 쪽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열이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미로 왁스를 먹이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만졌는데 뜨겁다, 탑이 완전 뜨겁다, 그러면 잘못하신 거죠. 너무 열을 많이 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열이나 추위에 강하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스노우보드 데크는 크게 뭐 뒤틀리거나 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코어까지는 열이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말라서 굳었고요. 여기는 아직 지금 맨 마지막에 지나간 곳은 아직 좀 덜 말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탑 쪽을 만져보면 뜨거우면 안 돼요. 적당한 지금 온도로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왁스를 하기 전에 거친 걸 먼저 보여드리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여기 좀 마를 때까지 이제 왁스가 요 위쪽을 만져보면은 따끈따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식어서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기다리는 동안. 자, 짐벌. 짐벌 어떤지. 짐벌 어떤지 우리 견학생 모니터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제 요 상태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왁스를 우리가 충분히 도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대로 사실은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로 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대로 타면 워낙 또 왁스가 울퉁불퉁하게 지금 발라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왁스가 벗겨지기 전까지는 되려 왁스가 잡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렇긴 한데 사실 이대로 타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떻게 타냐면 이 상태에서 스크래핑을 안 하고 요건 이제 코르크예요. 코르크. 스펀지는 아니고요. 코르크예요. 요 코르크로 저는 지금 이 위에 올라간 왁스를 이렇게 정리만 해주고 타요. 이 코르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세한 구멍들에 지금 열을 이용해서 충분히 집어넣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압력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왁스의 결을 한번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베이스에 베이스 왁스를 할 때는, 왁싱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다리미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코르크도 이렇게 하고 있죠.
나중에 스크래핑 또는 솔질 모두 다 이쪽 방향으로 할 거예요. 절대 이쪽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본다 안녕. 우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만 예, 움직여야 돼요. 네, 자, 이제 스크래핑을 해줄 거예요. 저는 사실 요러고 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왁싱 하면 효과 중에 하나가 활주성을 원활하게 해준다. 두 번째, 아무래도 베이스의 컨디션을 조금 오래 쓸 수 있게 유지를 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타요. 워낙 강솔도 많이 타야 되고, 그러니까 급사나 급경사면이나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이거는 얼음벽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베이스가 빨리 닳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왁싱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니까 예, 정식 스크래핑하고 솔질하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둥, 내가 사랑하는 앞치마. 예, 제가 좋아하는 앞치마예요. 자, 스크래핑을 다 해. 스크래퍼 합니다. 스크래퍼 합니다. 예. 이거는 30cm 자아 같은 그냥 아크릴 판일 뿐이에요. 예, 그냥 두툼한 아크릴이에요. 한 두께가 5mm에서 1cm 사이 정도 되는, 이렇게 휘어지는, 예, 아크릴이에요. 그냥 아크릴. 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스크래핑을 할 건데요. 왁스를 이제 벗겨내는 거죠. 표면에서 구멍 안에 침투된 왁스만 남겨놓고 표면에 있는 거는 이제 깎아내는 거. 표면에 이렇게 도포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평탄화시키면서 완전히 깎아내지는 않겠지만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평탄화시키면서 깎아낼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베이스 표면에 밀게 되면 이제 요거는 저만의 팁인데 요 끝에 요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베이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휘어서 밉니다. 요렇게 휜 상태로 요렇게 밀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면이 똑같이 닿지 않고 요 정도 부분만 닿게 돼 있어요. 베이스면에 요 정도 부분만 이렇게 휜 상태에서 밀게 되면 약간의 기울기를 줘서 밀게 되면 전체 다가 아닌 요 가운데 부분만, 지금 여기만 계속 묻어 나오죠. 이렇게 닿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베이스를 다치지 않고 스크래핑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스크래퍼는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아크릴판이면은 아무거나 꼭 이렇게 브랜드 있는 제품의 뭐 것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뭐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생긴 플라스틱 판이면 좋을 것 같아요. 금속은 아무래도 좀 더 거칠기 때문에 잘못하면 베이스를 다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속도 저희가 사용을 하긴 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예. 자, 이제 스크래핑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휘어서, 저는 좀 숙련이 됐기 때문에 같은 곳을 한 번만 지나가면 딱 적절한 양의 왁스만 남기고 평탄하게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되시니까 여러분은 좀 여러 번은 막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은 길게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평탄이 맞게끔 밀어내시는 게 좋아요. 아까보다 뭔가 되게 정리가 되고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죠? 이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나? 근데 지금 조명을 어디서 보여드려야 되나?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좀 느껴지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솔질을 해봐요. 자, 그럼 스크래핑을 하고 이제 솔질을 할 건데, 솔질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스크래핑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한다라고 해도 이 굴곡면이 지금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큰 이런 굴곡면이 지금 생겨 있거든요. 그거를 솔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정말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솔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장 강한 이 알루미늄으로 된 금속 솔로 먼저 처음에 해주고요. 그러면은 큰 왁스는 다 벗겨지고 고르게 돼요. 그거 위를 요 나일론 솔을 이용해서 똑바로 길을 내주고요. 마지막 이 말솔을 이용해서 구두 닦는 것 같은 말솔을 이용해서 광을 내주고 마지막 물기를 내준다고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 이것도 다 안 해요. 하면 한 개 정도만 하는데, 네,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거친 금속 알루미늄으로 된 솔을 이용해서 뭉쳐져 있는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 왁스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 왁스 가루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때는 얘가 거칠기 때문에 다 긁어내는 거죠. 항상 방향은 진행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뭉쳐있는 왁스가 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루가 보이시나요? 가루가 보이시죠? 이게 왁스가 가루화 된 거예요. 저 솔 때문에. 가루가 보이시죠? 가루가. 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털어내고 3단 솔질, 미친 듯한 3단 솔질. 털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죠. 계속해서 같은 말인데 여기서 끝내도 돼요. 저는 뭐 더 이상 안 해요. 하지만 오늘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나일론솔. 나일론솔을 이용해서 길을 내줍니다. 마지막 요 말소를 이용해서 메이드 인 저머니, 이 말소를 이용해서 광을 내줄 거예요. 광을 내준 것과 동시에 길을 내줄 건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광 내듯이 미친 듯이 솔질을 하면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이제 광 나는 걸 보여드릴게요. 휴가 가기 전날의 마음으로 스키장 오픈 개장빵을 하는 그 개장빵을 하기 전날의 마음으로 열심히 솔질을 하면 이제 광이 납니다. 요렇게 마지막 단계가 끝났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 팩토리 왁싱, 그러니까 출고 상태, 데크 처음에 출고했을 때보다 훨씬 더 광이 나고 정리가 된 베이스를 볼 수 있죠. 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가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봅시다. 이게 광 나는 게 보이나 혹시? 광이 번쩍번쩍 나고 있는데 지금.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물 흘러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 물이 제 길을 내놨기 때문에 좌우로보다는 이쪽으로 훨씬 잘 흘러요. 물방울 모양이 바뀌면서. 보이시죠? 왁싱이 되지 않은 건조한 상태일 때는 물방울이 이렇게 살아있지를 못하고요. 물방울이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고 동그랗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퍼지죠, 그냥. 종이 위에 있는 물방울처럼. 왁스가 아주 잘 됐습니다. 왁싱이 아주 또로록 따라버리니까 한 방울도 남지 않아요. 자, 이렇게 왁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내가 오늘 멘트 좀 너무 재미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뭐 짐벌 테스트 겸 한 방송이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데크를 가지고 이제 보드를 타러 가면 되겠습니다. 이 데크 내 거 아니다. 제 건 줄 알았더니 같은 데크인데 예. 아는 동생 거예요. 아는 동생 거. 에폭싱 맡겼는데 에폭싱 해놓은 건데 왁싱도 해줬으니까 더 좋아하겠죠. 이렇게 왁싱이 끝났습니다. 짜잔.